통일 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 통신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76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혹시 문경환 기자님 혹시 염소고기 좀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아, 전 어릴 때 네. 외갓집에서 염소고기를 얻은 적이 있어요. 직접 먹었던 기억은 없는데 제가 엄청나게 큰 기억이 나거든요. 강렬한 기억이 있어요. 그것도 왜요? 노린내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할머님이 외할머니께서 하셨는데 네. 처리를 좀 잘못하셨나봐요. 그래서 노린내가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입에 댈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어지간한 음식 안 가립니다.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심하다 냄새가. 그래가지고 제가 입에 대지를 못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뭐냐면은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들은 얘기니까 염소를 노린내가 안 나게 염소고기를 잡는 방법이 염소를 잡을 때 네. 이게 중요한데 이 땅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굵은 소금을 잔뜩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염소 머리를 거기다 이제 처박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가 소금을 이렇게 먹으면서 숨이 막혀서 죽는. 그래야 노린내가 안 난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기도 하고 잔인한 얘기기도 한데 어쨌든 노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뭐 많은 향신료를 넣든지 하겠죠. 어쨌든 보통 사람들이 이제 염소는 고기로 먹기보다는 왜 흑염소 그 고 있잖아요. 액기스를 어떻게 액기스를 만드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펄펄 끓이겠죠. 어쨌든 약간 좀 염소 하면은 약간 보양식 그다음에 고기로 먹는 것보다는 말씀하셨던 건 흑염소 이래가지고 뭔가 좀 이상하게 짠다? 이런 짜서 먹어? 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왜 염소고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만가변 프로 아실 겁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아주 유명한 프로죠. 몇 년 동안 하면서 특히 탈북 여성들이 나와가지고 많이 이슈가 되는 그런 프로죠. 이게 7월 12일자 이만갑에서 염소고기와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좀 황당해가지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 안에서 이제, 북한 요리 전문가가 한 분이 나오셨어요. 추향초라는 분이신데. 이분도 탈북자인가요? 이분은 탈북자 아닙니다. 탈북자 아니에요? 예. 근데 이만감은 원래 탈북자들 나오는 방송 아닌가요? 근데 기본 이제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하다 보면, 한국인 게스트도 있거든요. 기본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분이 나오셔서 했던 게 뭐냐면 북한의 보양식을 소개를 하는 거였어요. 여름이지 않습니까? 여름이다 보니까 이제 북에서는 더위를 어떻게 이기느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 와중에 이 추향초라는 분께서 염소엿이라는 요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염소엿이라는 것은 물엿이 있습니다. 물엿에 염소고기를 넣고, 그러면 비린내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가지고, 맛있게 해가지고 요리를 해서 내놓은 거예요. 엿을 이제 보양식으로 엿을 먹는 건가요? 엿에다가 염소고기를 담아가지고, 그렇게 같이 먹는데요. 그럼 맛있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북에서 그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특이하네요. 어찌됐건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 염소엿이라는 요리를, 추양초한 분께서 이 북한 간부들이 먹는 보양식이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운곡 목장이라는 곳에서만 염소를 기르고 일반인들은 염소고기를 구할 수가 없고 염소고기가 비싸서 심지어 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 탈북자가 아닌데 자기가 직접 본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거. 네.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죠. 그래서 주워들은 얘기를 한 거네. 이분 뭐지? 이분 탈북자인가 싶어 조사를 해봤는데 탈북자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향은 황해도가 맞습니다. 고향은 황해도인데 이분 연세가 좀 있으시거든요. 6살 때 전쟁 와중에 남쪽으로 피난을 오셨다는 거예요. 한국 전쟁 때 내려온 이제 저기구나. 그래서 어머님이 황해도 음식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걸 배워서 이거 황해도 음식을 가지고 외식 산업을 하신 거죠. 외식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약 40년 가까이 외식업에 종사를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업소 이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3호선 그 라인 어딘가에 황해도 음식 전문점을 하셨다고 해요. 지금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셨고 상당히 유명한 그 음식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6살 때 남쪽으로 피난 왔으면 사실 지금 북한에서 뭐 염소를 어디서 키우는지 이런 건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거잖아요. 이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북한을 공부하는 북한 전문가다라면은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0년 동안 외식업을 하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북한을 연구하신 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북한 요리의 전문가인 건 맞지만 북한 사회에 대해서는 정말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이 나와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황당했던 거죠. 아니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왜 또 아는 척을 하지? 누군가 시켰든지 뭐 그랬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찌됐건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염소가 어떤 상황인지 염소 관련해서 어떤 상황인지 좀 살펴봤더니 북한에서는 염소를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많이 기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알려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난행군 시기에 북한에서 사료를 주어가면서 가축을 기르기 어려우니까 풀을 먹고 자라는 토끼라든지 염소 이런 그 가축을 사육하는 걸 장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 같은 경우는 풀만 먹는데 거기서 젖도 나오고 고기도 나오고 하니까 북한 입장에서 좋다. 그러니까 많이 키워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2003년도에 오마이뉴스 보도를 보니까 북한은 스위스를 롤모델로 삼아가지고 1990년대 중반에 축산 전문가들을 스위스에 보내가지고 염소 사육 교육을 받도록 했고 2001년 3월에는 황해북도 봉산군 은정리라는 곳에 염소 종축장, 그러니까 염소의 뭐라 해야 되죠? 수컷을 키워가지고 보내는 뭐 이런 이제 그런 종자를 만드는 거죠. 거기를 만들었고 2002년에는 이 종축장에서 나온 염소를 각도에 32마리씩 공급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90년대 중반부터 해서 염소를 많이 기르기 시작했고 그걸 전국적으로 보급했다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그리고 이때에 맞춰가지고 한국에서도 북한에 염소를 많이 보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북에서 염소를 많이 기른다는 소식을 알고 당시 6.15 공동선언 나온 이후니까 북에 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셨던 분들께서 젖이 나오는 염소를 많이 갖다 주면 좋겠다. 염소 젖을 쓸 수 있으니까. 염소 젖이 나오는 염소를 가지고 젖 먹기도 하고, 걔가 이제 나이가 다 많이 들거나 이러면 이제 잡아 먹기도 하고, 새끼도 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좋다. 이렇게 해서 보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CCC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뭐 이런. 기독교 단체 같은데, CCC면? 이런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2000년대 중반, 초중반 이후 이렇게 북한의 은정 목장이라든지, 약전 목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염소를 많이 보내줬다는 거죠. 아까 운공 목장에서만 염소 기른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부터 깨지기 시작하는데. 이상한 거죠. 여기, 그리고 아까 보니까 뭐 각 도의 염소를 32마리씩 보냈죠. 이 종자 염소를 보냈다는 건데, 이 각 도의 운공 목장이 저기 체인점인가요? 운공 1목장, 2목장 있던가요? 네, 뭐 각 도의 운공 목장 있나 보네? 어쨌든 이제 이렇게 보내줬다는 겁니다. 염소를. 그러니까 운공 목장에서만 기른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염소 키우는 게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염소가 소처럼 등치가 큰 것도 아니고 사실 야산에다 그냥 풀어놓고 키우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풀만 먹으니까 사료를 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뒷산에 놓아놓고 키우기도 하고.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무인도에 그냥 풀어놓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구나. 네. 하긴 그럼 그들이 알아서 먹고 살고. 그래서 엄청나게 번식해가지고 영국인가 어디에서 너무 많이 번식을 해서 한 섬에 있는 50만 마리의 염소를 다 죽였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그러겠죠. 어찌됐건 그 염소는 그냥 그렇게 풀어놓는 가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목장에서만 기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찌됐건 북한에서는 이렇게 염소를 많이 기르면서 최근에는 염소 젖으로 만든 치즈라든지 요구르트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생산품들도 막 나와가지고 소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염소를 이제 많이 기른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북한에서 염소가 몇 마리 되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유엔 식량 농업기구와 세계 식량 계획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여기에 나온 거에 따르면 현재 양 그리고 염소를 합친 숫자가 약 377만 마리다. 뭐 아주 많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아주 적다. 한 목장에서 기르는 숫자다라고는 좀 보기 어렵겠죠. 양과 염소를 합친 숫자가 이 정도면 뭐 대충 염소가 반이라고 해도 100만 마리 이상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소한. 그러니까 이게 운공 목장 대단한데. 그 목장 하나에만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렵겠죠. 전국에서 다 기르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상식적이죠. 이렇게 보는 게 상식적인 거죠.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운공 목장에서 길러진다는 건 말이 안 된 거고
일반인들이 염소 고기를 구할 수 없다. 이것도 사실은 사실로 인정하기가 좀 어렵죠. 네. 곳곳에 있고 100만 마리 이상 있으니 그렇죠. 구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추향초라는 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사실 근거가 없다. 이런 것들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부들만 먹는 보양식이다. 근데 이렇게 많이 염소를 키운다는 건 간부가 뭐 한 100만 명쯤 북한에는 전 인민의 간부한가 이게? 노동당 당원이 몇백만 명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근데 당원하고 간부는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네. 당원은 사실 일반인들도 그냥 당원이 되는 걸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간부라고 볼 수는 없죠. 네. 말씀드리니까 또 그 말이 맞네요. 어찌됐건 이 염소엿이라는 요리가 북한 간부들의 보양식이라는 주장도 사실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실제. 2011년도 8월 27일자에 통일부 블로그가 있어요. 통일부 블로그 있죠. 거기 2011년 8월 27일자 글에 따르면 이 염소엿을 간부들 음식이 아니라 민간의 보양식이다. 그렇게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 블로그에서는 염소엿을 민간의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방송 나가고 나서 이 블로그 폐쇄될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데일리 NK라고 가끔 여기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던 그 북한 전문 매체가 있는데 북한의 소식을 다룬 매체가 있는데 여기도 2011년 8월 3일자 기사에서 염소엿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한 탈북자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는데 가족처럼 지내던 형이 염소를 잡아서 물엿에 담가줘서 그걸 먹고 건강을 회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감옥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면 이제 범죄자고 간부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도 염소엿으로 먹었던 거죠. 원보신을 하더라. 네. 그러니까 이건 간부들만 먹는 음식이라 보기는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이 종합을 해보면 이 추향초라는 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다 사실이 아니다. 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내려도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이만갑이라는 프로그램은 저도 이제 몇 번 분석을 해보려고 봤는데, 일종의 이제 오락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네. 나와서 그냥 좀 막 자기들 얘기 떠들고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이제 오락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이렇게 조사를 해서 아주 면밀하게 한다거나 이런 이제 뭐 다큐나 아니면 뭐 뉴스 보도하고는 좀 다른 성격의 프로그램이라서 네.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이 이만갑이라는 프로가 한국에서 상당히 이제 인기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인들 대부분이 잘 알지 못하고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없는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 대한 내용을 다루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북한이랑 통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북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거나 좀 왜곡된 인식을 가지게 되면 그만큼 통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고, 네. 분단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고통을 받는 건 사실 우리 국민들이란 거죠. 네네. 특히 이제 이만갑 같은 경우는 이산가족 만남 프로젝트인가 원래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이고, 지금 탈북자가 나온 것도 새로운 이산가족이다 이런 개념으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북한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고 잘못된 정보를 계속 제공하면 이산가족의 아픔은 계속 유지될 거 아니겠습니까? 통일이 점점 그렇죠. 멀어지니까. 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자체에는 오락성도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너무 얼토당토하는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추향초란 분께서는 아까도 그 서두에 얘기했지만 탈북자도 아니고 북한 전문가도 아닌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사실 이 TV 프로그램이라는 게 아주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네. 누가 어떤 말을 할 건지 이런 것들 대충 다 짜서 나오는 거니까. 작가들이 다 짜는 거죠. 그렇죠. 작가들이 이 얘기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에게 왜 이런 말을 하도록 시켰는가, 작가가. 저는 거기에 약간 좀. 방송국의 책임도 좀 거죠. 있네요. 네. 이렇게 보면. 특히 저는 또 좀 웃기다고 해야 되나? 재밌었던 게 뭐냐면, 2013년도 9월 1일자에 이만갑에서 이 염소 관련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지금이 187화까지인가 진행됐는데 90화 방송이었습니다. 90화 방송에서 2년 전 방송에서 네. 네. 염소를 끌고 가는 북한 군인의 사진을 주제로 탈북자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네. 거기서 출연자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 민간인 가정에서도 염소를 기르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탈북자 신은희 씨의 경우에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이제 북에서 봤다는 거예요. 두만강 근처에 있는 목장에서 군인들이 염소젖을 훔쳐먹는 모습을 봤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가정에 있는 그쵸. 염소젖을 훔쳐먹었다. 그러니까 목장이 있으니까 누방강경증 네. 목장에서 염소가 자라고 있는 걸 자기도 봤고, 근데 거기에 군인들이 가서 염소젖을 막 훔쳐먹고 있는 거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운공 목장에서는 기른다라는 말도 사실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당시 방송할 때 검증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검증이 안 됐다라는 게.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이만가 90화에 출연했던 이 탈북자들 중에 이번에 이제 186회 이번 네. 지금 방송에 출연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이제 고정으로 오랫동안 방송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 제가 말씀드렸던 신은희 씨 같은 경우에도 186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이 뭐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르네요. 한마디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잘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방송국의 잘못이 좀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탈북자들이 이건 좀 아닌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그렇죠. 자기가 살았던 곳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고향이고. 근데 자신의 고향에 대해서 근거 없이 좀 까내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 좀 화가 날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아니 내가 고향 사는데 고향에서 염소 키우는 걸 많이 봤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너네 고향에서는 염소 뭐 함부로 뭐 구경도 못 한다며? 라고 하면 발끈해야죠. 정상이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없더라고요. 딱 제가 방송을 봤더니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이만과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얘기가 많잖아요. 네. 저희 이제 예전에 방송했었을 때는 이만과 관련해서 뭐 거짓말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 이만갑이라든지 탈북자분들이 나오시는 방송이나 이런 데서 좀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네요. 자, 아무튼 뭐 이만갑도 그렇고 이 북한과 관련된 방송이나 보도, 특히 이제 방송 같은 경우 무슨 이제 오락 프로그램도 이제 북한을 다루는 경우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데서도 저는 좀 정확하게 이 확인된 사실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지 않나. 굳이 북한에 대해서 확인도 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네. 뭐 이런 생각 좀 들고. 그 프로그램 중에 비정상 회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네. 그 이제 여러 외국인인데 한국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출연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각국의 이제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내가 자기가 이제 마치 그 나라 정상인 것처럼 비정상회의죠. 네. 와가지고 자기 나라에 대해서 막 자기 나라 문화나 무슨 사건이나 이런 것들 소개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보면은 그 나라에 대해서 뭐 나쁜 얘기도 하지만 좋은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좋은 점 나쁜 점들 얘기하고 사실 그것들은 대부분 검증이 된 얘기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근거들 딱 보여준단 말이죠. 그 나라 뭐 TV에서 보도된 내용이나 이런 거 딱 보여주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특이하지 않느냐 재밌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무조건 막 이상한 나라. 뭐 염소고기는 구경도 못한다. 저도 염소고기 구경 못했거든요. 내가 뭐 너무 가난해서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자꾸 이상한 나라처럼 이렇게 묘사하는 게 그게 이제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는가? 네. 이런 것 좀 잘 생각하면서 같은 오락 프로그램 만들어도 그런 것 좀 고려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 이만갑에서 나왔던 황당한 이야기를 좀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많이 들으시나요? 그럼요. 구독하는 방송만 10개 정도 됩니다. 와. 근데 그 중에 북한 소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방송이 몇 개나 되나요? 찾아보니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이죠. 어쨌든 통일을 좀 하려면 그 상대방이 북한을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팟캐스트가 하나밖에 없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그래서 스케치북을 꼭 들어야 하는 겁니다. 네. 통일을 꿈꾸는 국내 유일 북한 소식 전문 팟캐스트 스케치북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